엑셀 핵심 요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한다. 셀 한 곳에 여러 줄을 입력하려면 바로 무슨 키를 눌러야 될까요? Alt 키, 엔터 키를 누르죠. 이 Alt 키, 엔터 키는 그 상태에서 Alt 키, 엔터 눌렀죠, 그죠? 이렇게 Alt 키, 바로 엔터 키를 눌러 엔터. 한 셀에 여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Alt 키, 엔터.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역 지정했어요. 이렇게 영역 지정하셔서 엑셀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엑셀. 이렇게 하고서 컨트롤 키 엔터를 치면 어떻게 써요? 동일한 셀에 엑셀이란 데이터가 들어가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키가 바로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 키입니다. 동일한 셀에 여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특정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다 지금 엑셀이 있죠? 엑셀에다 무슨 키를 눌렀을까요? 위에다 하나 더 입력할까요? 엑셀, 커말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 나오죠. 다시 여기 엑셀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두 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커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바로 Alt 키 누르시고 아랫방향 키 밑에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기호가 있어요. 삽입의 기호에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바로 아랫방향 키, 삽입 닫기. 바로 이 키를 누르면 돼요. Alt 키, 아랫방향 키. 그러면 바로 쭉 입력했던 데이터를 다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취소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실행 취소가 불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요 시트가 지금 있죠?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되면 삭제하는 시트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죠. 데이터를 영구히 삭제하려면 누르십시오. 이 뜻은 뭐냐면 복구를 할 수 없다. 즉 실행 취소. 이 실행 취소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되돌리게 할 수 없다. 영구히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뜻이죠. 취소합니다. 이럴 경우는 바로 시트를 삭제한 경우 또는 시트의 이름을 바꾼 경우 또 시트를 복사 이동한 경우 이런 경우 또 있습니다. 틀 고정한 경우 또는 창을 숨기기 한 경우 등등은 바로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 데이터 형식 중에서 문자 데이터가 있어요. 문자 데이터를 텍스트라는 겁니다. 이 텍스트라는 건데 이 문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이 됩니다.
또한 이런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작은 따옴표를 입력해서도 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문자 데이터를 입력했더니 이렇게 왼쪽으로 자동으로 정렬되죠. 요 작은 따옴표 뜻은 뭐냐면 100 숫자이죠. 요 숫자에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고 앞에다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문자로 바뀌어요. 이 뜻은 뭐냐면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란 뜻을 말합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 데이터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숫자 형식의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200 오른쪽 정렬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분수 입력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2분의 1일 경우 0을 쓰고 한 칸 띄워서 1/2 이런 식으로 해서 분수가 입력됩니다. 분수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면 5분의 4 써볼까요? 0 한 칸 띄우고 4/5 해야지 5분의 4가 되죠. 이게 분수 입력 방법입니다. 오늘이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오늘의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 누르시고 요거 반쌍점을 누르시면 되는데 한번 오른쪽에다 해볼까요? 컨트롤 키 반쌍점 눌렀더니 오늘 날짜가 되죠. 함수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함수는 today 함수 써주면 되죠. today 함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볼까요? 는 today to 여기 있죠? 탭키 가로 닫고 엔터 됐죠? today 함수. 근데 now 함수가 있어요. 요 now 함수는 바로 n o 여기 있죠? 탭키 가로 닫고 엔터. 요 샵 표시는 데이터보다 셀 영역이 작기 때문에 늘려주시면 됩니다. 날짜와 시간이 입력되는 것이 now 함수입니다. 다음은 채우기 핸들, 자동 채우기 핸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숫자 데이터인 경우는 입력하시고 1을 입력하고 엔터 쳐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게 채우기 핸들이 여기죠. 이 부분을 끌어내리시면 숫자는 복사가 됩니다. 다시 지우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끌어내리면 증가되죠. 이때 쓰인 키가 바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채우기 핸들을 누르면 복사죠. 그죠? 컨트롤 키와 채우기 핸들 누르면 복사가 되죠. 증가가 되죠. 그죠? 일씩 증가가 됩니다. 또한 문자 데이터 중 사용자 목록을 통해서 채우기 핸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디서 했냐면 바로 엑셀의 옵션 기능을 이용해야 됩니다. 파일에서 옵션 그 다음에 요 고급을 누르시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있죠.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볼까요? 여기서 사장 엔터 부장 과장 대리 사원 하고 추가 확인 눌렀습니다. 옆에다
4장 엔터. 다시 갖다 놓으시고 채우기 핸들 끌어내리면 이렇게 된다 뜻이에요. 이게 엑셀 옵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우고 나서 파일 옵션 고급 스크롤바를 쭉 내리셔서 사용자 지정 여기에서 요것을 삭제. 어떻게 돼요? 이 사용자 목록 지정도 시트를 삭제하는 거 마찬가지로 영구히 삭제됩니다. 즉 복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삭제, 확인, 확인. 4장 채우기 핸들을 끌으니까 안 되고 복사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문자와 숫자가 혼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4장 1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문자 숫자가 있죠. 자동 채우기 핸들로 끌으니까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혼합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혼합된 데이터. 지금 했죠? 혼합된 데이터를 했고 이렇게 된 경우 위에는 10.3이고 아래가 10이다. 이럴 경우 두 개를 영역 지정하고 끌어내리면 요 칸에는 요 셀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면 10.3에다 10을 빼니까 0.3 차이 나죠. 0.3씩 작아진다는 뜻이니까 10에서 0.3을 빼니까 9.7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중요한 의미입니다. 위에 셀에는 10.3을 입력하고 아래는 10을 입력하시고 두 개를 영역 지정해서 채우기 핸들을 끌었더니 9.7이 되는 이유는 바로 두 셀의 차이에서 빼서 그것에 요거죠? 10.3에다 10을 뺀 거예요. 10을 빼니까 얼마였어요? 0.3이 되죠. 그래서 0.30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10에서 0.3을 빼니까 9.7 이렇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 다음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입력해 볼까요? 데이터가 100, 200, 300, 400, 500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100을 입력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요 100을 이쪽 영역에 똑같이 여기도 100을 더해주고 100을 더해주고 100을 더해주고 각각 100을 더해주고 싶을 경우에 간단하게 엑셀에선 작업이 가능합니다. 먼저 요 셀을 클릭하고 여기 복사 홈에 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을 지정해 놓고 붙여넣기에 아래 화살표가 있죠. 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맨 아래에 값이 있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더하기 여기 있네요. 더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각각의 값이 더해졌습니다. 또 이번에는 똑같이 지금 복사된 상태, 이 물결 모양이 바로 복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에서 곱하기를 하면 각각의 값이 곱해집니다. 곱해졌죠? 이런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지정 서식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샵이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 샵 서식은 유효한 자릿 수만 표시합니다. 하지만 유효하지 않은 영은 표시하지 않는다. 반면에 영서식이 있어요. 영서식은
유효한 자릿수는 당연히 표시하지만 만일에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는 어떻게 할까요? 0으로 그대로 표시합니다. 물음표 서식은 무엇이냐면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는 0 대신 뭐로? 공백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소수점으로 정렬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쉼표 스타일이 있죠. 천단위죠. 그죠? 천단위 구분 기호로 사용됩니다. 퍼센트는 무엇일까요? 퍼센트는 해당 숫자에 100을 곱합니다. 곱한 후 퍼센트 기호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db num 하고 1, 1서부터 쭉 있는데 4까지 있습니다. 1서부터 요거 db num 4까지 있는데 요것은 숫자를 한글로 대신 표현합니다.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러한 서식을 한번 만들까요? 샵, 콤마, 샵 반쌍점이에요. 그 다음에 빨강, 그 다음 대가로예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샵, 콤마, 샵 가로 닫고 반쌍점 0.00 반쌍점 골뱅이 님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달까요? 1000을 입력합시다. 그 다음에 밑에는 마이너스 1000을 입력할 것이고 밑에는 이 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엑셀이라고 입력했어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영역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갑니다. 셀 서식에서 바로 요런 방금 샵, 요런 식의 데이터를 입력할 거예요. 사용자 지정에서 G/ 표준을 지우시고 샵, 샵 반쌍점입니다. 빨강 쓰시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샵, 샵 가로 닫고 반쌍점 0.00 반쌍점 골뱅이 큰 따옴표 님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요 앞에 부분은 양수가 됩니다. 요 부분은 음수가 되고 요 부분은 영의 수를 표현하는 것이고 요것은 바로 님 이렇게 됐죠. 요 골뱅이는 텍스트를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여기에 해당되죠. 양수니까 여기니까 그대로 요 표현은 1 하고 쉼표 스타일 요거 쉼표가 있죠. 쉼표 스타일하고 0, 0, 0 표시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음수이므로 요거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색깔을 빨강색으로 바꾸면서 가로 열고 1,000 이런 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부분 0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0은 자릿수가 있을 때 없을 때 0은 0으로 표시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0.00이 돼야죠. 그 다음에 요거 골뱅이는 텍스트니까 여기에요. 어떻게 될까요? 엑셀하고 님 이런 식이 출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셀 서식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해볼까요? 확인. 됐죠? 이런 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샵은 요게 된 것이고 요것은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의수 이렇게 바뀌었고 요거는 님이 추가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엑셀은 셀 서식 지정 방법이 이겁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고 또 여기 하나 더 할까요? 요번에는 1을 입력합시다.
1을 입력하시고 여기 100분율 스타일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100을 곱하고 퍼센트 기호가 붙는다. 100%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1, 2, 3, 4, 5, 6, 7, 8, 9까지 입력합시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다시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가셔서 요번에는 기타에 가시면 요거 한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한글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표시하고 사용자 지정하면 이렇게 바뀌죠. 요것을 1로 바꿀까요? 4를 지우고 1로 하니까 14가 아니라 이렇게 1만 쓰면 뒤에 거드 이렇게 되고 1이 됐을 때는 이런 형태 이걸 2로 바꿀까요? 2로 바꿀 때 이렇게 3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그죠? 4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4로 됐을 경우만 알아둡시다. 4로 됐을 경우 1억 2345만 6789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확인? 됐죠? 넓혀줄까요? 지금 나왔는데 뭐가 안 됐습니까? G 슬래시 표준까지 들어왔는데 여기다 샵 콤마 샵샵샵까지 넣어볼까요? 됐죠? 그죠? 이렇게 여기는 콤마가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셀 서식 다시 가서 이거를 샵을 지워봅시다. 이렇게 되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db num 4를 지금 실행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셀 서식을. 다음은 시트 2번으로 바꿔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1번열을 조금 줄여놓고 컨트롤 키 눌러서 약간 화면을 확대해 놓고 데이터를 써놓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것은 조건부 서식에서 바로 수식을 사용한 조건부 서식에 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과목, 국어, 국사, 그 다음에 영어, 화학, 그 다음에 생물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고 빠르게 입력하겠습니다. 응시 인원수 엔터 15, 7이라 입력하시고 15, 8, 8 엔터 치면 영역 지정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시죠. 그 다음에 평균 점수 92, 95 이렇게 그 다음에 89, 그 다음에 78, 그 다음에 65라고 입력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건부 서식에서 색이 쭉 들어가셔서 근데 조건부 서식에서 들어갈 때는 요 과목 부분이죠. 요 부분은 빼죠. 계산되는 곳이 아니니까 여기만 영역 지정해야 되죠. 영역이 틀렸습니다. 취소하시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조건부 서식 세기축에 가셔서 수식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응시 인원수가 10 이상이고 평균이 80 이상 두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채우게 할 겁니다. 수식 들어가니까 넣으시고 두 조건이니까 AND가 들어가야죠. AND 가로 열고 여기 셀을 클릭합니다. F4번 두 번 눌러주셔야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얼마 이상 응시 인원수가 10 이상인 조건 하나 콤마 그 다음에 여기 F4번 두 번 클릭합니다. 이렇게 두 번 눌러주시고 평균 점수가 이상 표시하시고 80 이상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AND라는 조건은 AND라는 연산자는 요거죠. 논리 연산자죠. 요게 조건이 만족하는 거 하나 요 두 조건이 만족하는 거 다시 말해서 10 이상이고 그 다음에 92는 80 이상이죠. 그 다음에 영어도 10 이상이고 요것도 80 이상이죠. 요것도 10 이상이고 하지만 요게 아니죠. 그죠? 요게 아닙니다. 결국 요거만 이 조건부 서식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식 가셔서 채우기 가서 요런 빨간색, 요거 파란색으로 합시다. 파란색 요거죠? 선택하시고 확인.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입니다. 다시 조건부 서식을
여기서 규칙 관리 가시면 현재 규칙을 선택하시고 편집할 수 있죠. 편집되죠, 그죠? 이렇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려면 바로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하고 다시 규칙 만들지 마시고 규칙 지우기 하고 다시 복습합니다. 규칙 지우기에서 선택한 셀에 규칙을 지워놓고 다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클릭하고 두 조건 and 가로 열고 여기 클릭하시고 F4번 몇 번? 2번. 그 다음에 10 이상 조건 하나 콤마로 구분하고 평균 F4번 2번이죠. 그 다음에 80 이상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서식 가셔서 채우기에서 파란색 확인 됐죠? 이런 것이 바로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상태에서 요거를 지금 안 됐으니까 요거를 10으로 바꿔놓고 여기는 80으로 바꿔볼까요? 바뀌죠. 그렇지만 여기는 9로 넣어볼까요? 바뀌죠.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조건부 서식입니다. 다음에는 시트 1번에 오셔서 이번에는 셀 참조 방법, 셀 참조에 관해서 배우는데 셀 참조할 때 어떤 수식을 참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해당 셀을 클릭했다 할 경우 어떤 셀을 클릭했다. 예를 들어서 A1셀을 클릭했다 이거요. F4번 한번 누르시면 절대 참조가 돼요. $A, $1 이렇게 달러가 다 붙죠. F4번을 한 번 더 누르면 뒤에만 붙습니다. 일행을 절대 참조로 하고 열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F4번 또 한 번 누르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누르면 열을 절대 참조로 하고 A열은 다른 열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1은 2행, 3행, 4행, 5행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혼합 참조. 다시 F4번 더 누르면 원위치 상대 참조. 즉 A열도 바꿀 수 있고 1행도 다른 행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순서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F4번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F4번 누르면 열은 절대, 행은 절대, 열은 상대 바뀐다는 뜻이고 한 번 더 누르면 열은 절대 참조, 행은 상대 참조, 다시 한 번 누르면 모두 다 상대 참조. 이 순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바로 셀 참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류 메시지에 관해서 배우는데 샵샵샵샵 이런 오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셀의 너비보다 큰 숫자일 경우입니다. 숫자일 경우 샵샵샵샵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샵 div 슬래시 0하고 느낌표 이런 경우는 어떤 수를 뭐로? 0으로 나눈 경우입니다. 숫자를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눴을 때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고 샵 n 슬래시 a 여러분도 같이 쓰면서 공부하세요. 이것은 어떤 함수나 수식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입력한 거예요. 함수나 수식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입력할 경우에 샵 n 슬래시 a가 나타납니다. 샵 다음에 샵 하시고 name name 이름이란 뜻이죠. 느낌표라는 오류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난 오류는 뭐냐면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한 경우에 나타나요.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한 경우 이런 name이라는 이름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null 느낌표라는 이런 오류도 있는데 이러한 오류는 교차하지 않는
두 영역의 교차점을 지정한 경우예요. 어떤 값을 구하기 위해서 교차가 돼야지 되는데 교차되지 않은 지점을 지정한 경우, 이런 것은 샵 NULL 느낌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오류가 있어요. 숫자란 뜻이죠. 이런 num이라는 오류가 나타난 경우는 표현할 수 있는 숫자 범위를 초과한 경우, 벗어난 경우예요. 이렇게 샵 NUM 느낌표는 표현할 수 없는 숫자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또 있습니다. 샵 REF 느낌표는 바로 셀 참조가 잘못됐을 경우,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는 샵 REF 느낌표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샵 value라는 것은 값이란 뜻인데 이런 오류 메시지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가 있는데 연산자를 사용한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좀 여러 개 있지만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포맷에서 보통 24개 맞으면 2급이 합격인데 이런 것을 하나 더 맞음으로써 24개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100점 맞을 필요가 없어요. 뭐 합격만, 필기 합격만 하면 또 실기는 또 그런 대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을 배울까요? 시트 2번에 옮기셔서 예를 들어서 요 범위를 과목이란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서 영역 지정하셔서 여기가 이름 상자가 나오죠. 이름 상자를 클릭하시고 과목 쓰시고 엔터 치면 요 범위가 과목으로 이름이 정의된 겁니다. 또한 요 범위는 응시원수, 요 범위는 평균 점수라고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서 빠르게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수식에 가셔서 여기 이름 정의가 있죠. 여기 밑에 선택 영역 만들기로 합시다. 이렇게 누르면 이름 만들기에서 첫 행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체크되어 있죠. 요 첫 행이라는 것은 바로 요 첫 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름이 이걸로 자동으로 되고 또한 이 부분은 이름이 이걸로 자동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확인. 그럼 어디서 확인해 보냐면 여기 이름 상자에 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과목은 요거죠. 응시원수 영역 시작되죠. 그죠? 평균 점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는하고 합계를 구해서 썸이 있죠. 탭키 거기에다 응시 인원수 가로 닫고 엔터 치면 계산이 돼요. 그죠? 이게 바로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름을 정의한 것을 만약에 수정하시려면 여기 이름 관리자가 있죠?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셔서 나왔죠. 선택하시고 편집할 것을 선택하고 편집.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여기 이름 바꾸고 참조 대상 이 범위도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닫기 이름 바꾸기에 관해서 공부했는데 주의할 점 여기 시트 1번에서 여기 합니다. 이름을 정의할 경우 좀 주의할 것이 있죠. 작성 규칙에는 반드시 첫 문자는 숫자가 아닌 문자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문이나 한글로 시작하거나 또는 밑줄 문자예요. 또는 이런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문, 대문자, 소문자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대 255자까지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파일명도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같은 엑셀의 통합 문서에서는 동일한 이름이 중복을 할 수 없다. 똑같은 이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